네, 이제 우리 to 부정사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이 to 부정사라는 것은 용법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작을 하시다 보면 정말로 많이 쓰실 문법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제가 거의 모든 사항에서 이 아이들은 정말 중요한 문법이니까 꼭 아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자, 우선은 투부정사 하면 생긴 것은 to라는 아이와 동사 원형이 같이 묶여져서 있는 상태를 우리가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투부정사라는 것은 to 뒤에 동사 원형을 붙여서 더 커다란 문장 안에서 그 to 부정사가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우리가 to 부정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는 명사적 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마지막은 부사적 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 to 부정사가 우리 문장 안에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시도록 하실게요. 자, 우선 처음에 나오는 것은 명사적 용법부터 보실 건데, 우리 선생님들 명사, 이제 아시죠? 명사가 우리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보어도 될 수 있는 것이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to 부정사가 문장 안에서 마치 명사인 것처럼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주어의 역할을 하는 우리 아이부터 한번 보자.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문장. 피아노 치는 것은 매우 쉽다. 자, 선생님들 제가 항상 영작을 하실 때 주어 동사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어보다는 동사를 먼저 보시고 그 동사의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되짚어 가시는 게 더 쉬울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서는 주어가 굉장히 위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사 먼저, 동사는 거의 100%맨 뒤에 위치한다. 그래서 맨 뒤를 보셨더니 쉽다 이렇게 끝났단 말이에요. 물론 쉽다가 동사는 아니죠. 쉽다는 easy, 이거 뭐예요? 형용사란 말이에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맨 끝에 동사 찾겠다고 왔는데 형용사나 명사로 끝나게 됐다. 그거는 무슨 뜻이라고요? 비동사가 그 형용사와 명사를 가지고 있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뭐가 쉬운 거예요? 봤더니 피아노가 쉬운 게 아니에요. 뭐가 쉬워? 피아노를 치는 것이 쉽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피아노를 치는 것. 자, 치다라는 거는 벌써 동사란 말이죠. 이러한 동사를 우리가 주어로 만들어주고 싶다 할 때에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보시는 to 부정사로 만들어주시는 경우,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우리 강의에서 보실 ing를 붙이는 동명사로 만드시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은 to 부정사로 주어를 만드는 것부터 보실게요. 그러면 피아노를 치는 것. 자, 우리 피아노 치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십니까? play the piano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악기 앞에는 꼭 정관사 더 붙여주셔야 되고요. play the piano. 그럼 얘가 주어 자리에 가려면 그 play를 어떻게 해주셔야, 동사가 그냥 딱 올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 to로 바꿔주시다. to play the piano. 그 다음에 아까 비동사 is very easy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 뭐라 돼 있습니까? 보통은 to 부정사를 주어로 넣는 경우는 to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을 영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가짜 주어 it을 그냥 딱 놔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주어가 있어. 가짜 주어 놓고 진짜 주어는 맨 뒤로 빼버립니다. 보통은 그래요. to 부정사를 주어로 만들어 주시는 경우에서는 보통은 그 to 부정사 그대로 to play the piano is very easy 이렇게 가는 것은 거의 없을 거고요. 거의 대부분 가짜 주어를 is를 놓고 it is very easy. 그 다음에 뭐? to play the piano. 진짜 주어는 맨 뒤로 뺀다.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동명사와 좀 다릅니다. 동명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to 부정사가 주어의 역할을 할 때는 가짜 주어 it 놓고 진짜 주어는 뒤로 뺀다.
그의 발음을 알아듣기는 불가능하다. 자, 마찬가지로 동사 먼저 보시면 불가능하다, impossible. 그쵸? 자, impossible 가셨다. 그러면 요거 우리가 형용사인데 왜 동사 자리에 있지? 어떻게 된다고요? 비동사가 그 형용사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impossible 넣어 주실 거고 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의 발음을 알아듣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알아듣다라는 것이 주어가 되는 건데 알아듣다라는 거는 understand라는 물론 우리나라 말에 선생님들 understand 하면은 이해하다 라고만 생각하시지만 그 이해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쓰일 수 있고요. 어쨌든 understand 그의 발음 his pronunciation 이거네. understand his pronunciation 그게 is impossible. 요거란 말이 그쵸? 그럼 이 understand his pronunciation을 주어로 넣기 위해서는 동사가 그대로 올 수는 없으니까 자 투부정사로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To understand his pronunciation is impossible. 그쵸? 그런데 보통 가짜 주어를 놓고 진짜 주어인 투부정사는 뒤로 뺀다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It is impossible to understand his pronunciation.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동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갈 때 투부정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을 영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에서는 보통 가짜 주어 it을 딱 놓고 진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보낸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아이가 주어였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는 언제냐? 자,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이거 이미 선생님들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목적어가 동사의 대상을 목적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먹는다. 무엇을 먹어? 사과를 먹어. I eat an apple. 그쵸? 굉장히 간단해. 목적어가 그냥 명사로 끝날 때는 그냥 명사 갖다 붙여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나는 책을 읽기를 원한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나는 책을 읽기를 원한다. 자, 우리 선생님들 지금 영작해 보십시오. 나는 책을 읽기를 원한다. 그럼 어떻게 가야 돼? 나는 원한다. I want. 뭐를 원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예요? 책을 읽어. Read a book.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read a book 같은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그냥 딱 올 수는 없어요. 동사가 그냥 올 수는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나 동명사 둘 중에 하나로 맞춰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제가 주어도 투부정사로 만드실 수도 있고 동명사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투부정사가 좀 땡겨 하시면 가짜 주어 it 놓고 투부정사 주어 뒤로 가시는 거고 나 오늘은 동명사 주어가 땡겨 그럼 그냥 동명사 주어 가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뭐 어떤 동사든 동명사로 바꿔 주실 수도 있고 투부정사로 바꿔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주어로 만들어 주실 때는. 그런데 목적어로 만들어 주실 때는 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로 만드실 수도 있고 동명사로 만드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문장에 있는 동사가 선택을 해줍니다. 그 동사에 따라서 그 뒤에 붙을 목적어 형태의 투부정사나 동명사가 무엇을 내가 적어야 되는지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ant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투부정사를 받는 우리 동사 이거 이미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다 아시고 계시죠? 제가 그냥 한번 리뷰 해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동사에 따라 달라진다. 자 나는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원하다라는 거죠. 누가 원해? 내가 원해. 나는 원해. 나는 원해. 뭐를 원해? 방문하는 거를 원해 이거잖아요. 한국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한국을 방문하는 걸 원해. 자, 방문하다라는 거는 visit 동사란 말이지. 그럼 이 동사가 결국 목적어 자리에 들어온다는 건데 여기서는 우리가 투부정사를 쓸까 동명사를 쓸까 무엇을 보고 결정하신다고요? EI want 이 동사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want면 이 뒤에 투부정사 붙는 거고 뭐 대표적으로 mind 같은 동사 오면은 뒤에 ing 붙여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암기를 좀 이미 암기를 해 오셨죠? 이제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직 나 그거 암기 안 돼 있다 하시면 선생님도 다시 뒤로 돌아가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I wanna visit Korea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그 동사를 내가 넣고 싶다 할 때에는 투부정사를 이제 넣어주실 수도 있다. 동사에 따라서. 그는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자, 결정하다, decide, 결정했다, decided. 누가 결정했어요? 그가, he decided. 뭐를 결정했습니까? 공부를 결정했어요? 아니에요. 계속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계속 하다라는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자, decide라는 동사는 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를 받는 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로 he decided to, 그 다음에 무엇을 계속하다라는 표현 하실 때 keep ing 넣으시면 무엇을 계속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to keep studying, 공부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문장들이 조금 더 커지고 조금 더 이렇게 더 연합이 되고 하면서 거기서 또 세련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간단한 곳에서 선생님들 미스가 나시게 되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목표하시는 그 목표 점수가 몇 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감정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동사가 투부정사를 받는지.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했다. 그런데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의문사랑 투부정사를 함께 묶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죠. Where to go. 이걸 해석 어떻게 하셔야 돼? 어디로 갈지를.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 When to give up. 언제 포기할지를. How to swim. 어떻게 수영할지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문사들이 투부정사 앞에 바로 붙어서 무엇을 할지를, 언제 할지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보시면 되겠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자, 몰랐어. Do not know. 누가 몰랐어? 그가 몰랐어. He did not know가 되겠죠. 몰랐다니까. 그 다음에 가다 to go 해가지고 우리 그 뒤에다가 투부정사 목적어 붙여주시면 되는데, 그냥 갈지 몰랐어가 아니고 어디로 갈지 몰랐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Where to go. He didn't know where to go 가시면 되겠네. He didn't know where to go.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혼자 투부정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의문사랑 함께 묶여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명사적 용법에서 마지막으로 보어의 역할을 할 때겠다. 자, 이제 보어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는 선생님들 보어가 뭐죠? 우리 동사 뒤에 위치를 하면서 주어를 멀리서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그 아이가 이제 보어였죠. 내 취미는 독서를 하는 것이다. 자, 지금 보시면 뭘 하는 것으로 끝났잖아요. 맨 끝에가 뭐를 하는 것, 독서를 하는 것. 독서를 하다가 뭐죠? 독서를 하다. 내 취미는 독서를 하다가 아니고 내 취미는 독서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동사하는 것이다. 자, 동사하는 것이다 라고 끝났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지금 앞에 있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자 내 취미 이퀄 독서하는 것, 요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어인데, 보어 자리에 지금 독서를 하다라는 동사가 들어갔던 거죠. 마찬가지로 동사가 자기 막 보어 자리에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투부정사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걸 만들어 주실 수 있다. My hobby is to read a book. 그렇죠? 그래서 내 취미는 책을 읽다가 아니고 책을 읽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보어의 역할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명사적 용법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명사적 용법에서는 무엇만 주의해 주시면 되냐면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차이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또 동명사 강의할 때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형용사적 용법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자,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우리 선생님들 형용사 용법 생각나십니까? 형용사는 크게 두 가지 용법이 있었죠. 한정적인 용법과 서술적인 용법이 있었는데, 한정적인 용법이 무엇이었죠? 명사 바로 앞에 붙어서 그 명사를 직접적으로 꾸며줄 때, 저는 a girl. 근데 제가 어떤 girl? a pretty girl 이렇게, 그쵸? 그래서 내가 꾸며주고자 하는 명사에 바짝 붙어서 꾸며줄 때 걔를 오늘 발음이 굉장히 안 되네요. 한정적 용법. 서술적 용법은 뭐였냐면은
비동사 뒤에 붙어서 멀리서 그 아이를 꾸며줄 때 Jennifer is pretty 이런 식으로 멀리서 그 주어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설명을 해줄 때 형용사의 우리 서술적 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투부정사도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한정적 용법도 있고 서술적 용법도 있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정적 용법일 때는 자기가 꾸미고자 하는 명사에 바짝 붙어 있을 거고요. 서술적 용법일 때는 비동사 뒤에 붙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멀리서 주어를 꾸며주는 상태. 오케이? 그럼 한정적 용법부터 보시자. 명사의 바로 뒤에서. 자, 그냥 형용사는 우리 thing으로 끝나는 거, something, anything. 그냥 이렇게 thing으로 끝나는 애들만 제외하고 걔네는 형용사가 뒤에 붙죠. something cold 이렇게. 걔네만 제외하고 보통은 형용사가 앞에 붙잖아요. pretty girl, difficult exam 이런 식으로. 그런데 투부정사가 명사를 한정적 용법으로 꾸며주고 싶다 하실 때에는 그 명사 뒤에 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 그럼 마음이 없다. 내가 마음이 없어. I have no desire. 나는 그런 마음, 그런 원함, 갈망이 없다라는 거. I have no desire. 나는 그런 갈망이 없어. 나는 그런 원함이 없어. 무슨 원함이야? 부자가 되고 싶은 갈망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desire이라는 명사를 내가 꾸며주고 싶어. 그런데 예쁜 갈망, 즐거운 갈망 이렇게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은 이렇게 동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싶다 할 때에는 투부정사로. 그래서 desire 그 다음에 그 뒤에 to be rich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지. I have no desire to be rich.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I have no 없어요. 이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명사를 동사 형태가 꾸며주고 싶다 할 때에는 투부정사로 바꿔주셔서 그 명사 뒤에 놔주시면 됩니다. 그들은 그에게 달아날 기회를 주었다. 자, 이것도 주었다. 누가? 그들이 주었어. 뭐를 주었어? 기회를 주었어. 누구한테? 그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게 무슨 기회예요? 달아날 기회. 달아나다라는 동사잖아요. 동사할 기회. 자, 동사가 기회라는 아이를 꾸며주니까 마찬가지로 기회라는 명사 뒤에다가 투부정사로 달아나다라는 동사 붙여주시면 되겠네. They gave him an opportunity. 그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사형식이죠? 그들은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근데 어떤 기회예요? To escape. 그래서 달아나다라는 동사를 투부정사로 만들어 주시고 그 명사 뒤에서 붙여주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꾸미죠. 그래서 달아날 기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한정적 용법도 굉장히 쉽죠.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전치사를 같이 가지고 와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헷갈려 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좀 보실게요. 자, 우선 얘부터. 예를 들면 제가 I had an apple to eat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 to eat이라는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apple을 꾸며주고 있는 우리 형용사적 용법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 나는 먹을 사과가 하나 있다. 그거란 말이에요. I had an apple to eat. 먹을 사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동사가 얘로 그냥 그대로 끝난다라는 거는 어떻게 전치사 없이 얘가 그냥 동사 혼자만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느냐? 이 부분, 이 투부정사 부분을 빼가지고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 여기다 넣어. 주어가 I죠. I eat.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뒤로 붙였을 때 자연스러운지를 보시면 전치사가 필요 없습니다. I eat. 그 다음에 얘 꾸며주는 애가, 꾸밈을 받는 애가 뒤로 가는 거죠. I eat an apple.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전치사 필요 없어요. I eat an apple. 이럴 때는 전치사 필요 없이 그냥 동사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떠냐? 나는 쓸 연필을 찾아다녔다. 자, 그러면 찾아다녔다. be looking for. 현재 진행, 과거 진행으로 쓸 거고요. 나는 I was looking for. 그쵸?
뭐를? 연필을. I was looking for a pencil. 근데 그 펜슬을 내가 꾸며주고 싶어. 뭐 할? 동사 할 연필. 뭐 할 펜슬? 내가 쓸 펜슬. 자, 그러면 a pencil to write. 쓸 펜슬 그러니까 to write 했으면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면 with라는 전치사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이상해. 보통 그냥 동사만 끝나는 거 아니야? 얘는 왜 붙여 있어? 왜냐면 요거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똑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실게요. 그럼 어떻게 가시라고요? 여기다가 주어를 넣어서 I죠. I write 그 다음에 꾸며임을 받는 애 뒤로 I write a pencil. 말 됩니까? 안 된단 말이지. I write a pencil.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 I write with a pencil. I write with a pencil 해야지만 이게 지금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빠지고서는 이 펜슬을 제대로 꾸며줄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를 넣어주셔야 되냐 안 넣어주셔야 되냐 그 부분이 헷갈리실 때는 그 to 부정사를 마치 문장인 것처럼 만들어 보시고 이 to 부정사, 이 동사 뒤에다가 꾸밈을 받고 있었던 명사를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 명사를 넣어서 그냥 I eat an apple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걔는 전치사가 필요 없는 거고요. I write a pencil은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것처럼 전치사가 필요해. 그럴 때는 이 to 부정사에서도 전치사를 넣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To write with. 오케이? 나는 살 집이 없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셔야 돼? 나는 없다. I have no. 뭐가? 집이 없어. I have no house. 뭐 할 집, 살 집. 그러면 I have no house to live. 끝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in이라는 전치사 붙였네. 이건 왜 그럴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live house. 말 됩니까? I live house.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야지 문장이 돼? I live in a house 하셔야지 말이 된단 말이지. 그쵸? 집 안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전치사가 있어야지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house를 꾸며줄 때 to 부정사에서도 전치사를 같이 붙여주셔야지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없지만 제가 그냥 하나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나는 앉을 의자가 없다. 앉을 의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가실까? I have no 없다. A chair. I have no chair. I have no chair. 나는 의자가 없어. 앉을. To sit. 끝나냐? I have no chair to sit. 아니에요. 문장 만들어 보시면 I sit chair. 말 안 되잖아. I sit chair. 말 안 되죠? 어떻게 돼야지 말이 돼요? I sit on a chair. 이건 말이 된단 말이지. I sit on a chair. 의자 위에 앉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I have no chair to sit on 이렇게 같이 넣어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좀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얘가 지금 전치사가 필요한 그 한정적 용법의 그 형용사적 용법의 투부정사인지 아니면 전치사가 없어도 되는 형용사적 용법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형용사적 용법 할 때는 전치사를 넣고 안 넣고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서 적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서술적 용법을 한번 보시자. 서술적 용법이라는 거는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붙는 거고요. 얘는 용법이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스피킹을 하시거나 라이팅을 하실 땐 그 모든 용법을 다 쓰시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리딩을 보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써놓은 독해를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용법을 좀 보실 수 있겠지만 내가 막상 쓸 때에는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쓰심직한 두 가지만 골라왔어요. 자, 우선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의 형태로 왔다 이렇게 될 때에는 우선 첫 번째는 예정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정. 우리 근데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표현하실 때 어떠한 수거 아시고 계시죠? be going to 라는 수거 아시고 계시죠? be going to. 맞아요. 그것도 미래를 나타내는 아인데 정말 신기하게 be에다가 going 없애버리고 to만 갖춰 붙여주셨어도 얘도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 살리실 수 있다. 우리는 5시에 도착할 예정이야. 그러면 도착하다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we are to 다음에 도착하다 arrive.
We are to arrive there at 5. 5시에 거기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가 이렇게 지금 따라 나와 있는 상태. 첫 번째는 예정을 나타낸다. 오케이. 그들은 우체국에서 만날 예정이다. 자, 그러면은 그들이 예정이 있어. 무슨 예정이 있어? 만날 거야. 자, 그러면 they are to 만나. meet. 그쵸? 그 다음에 어디서? at the post office. 이렇게 가시겠고.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왔을 때의 첫 번째 용법은 예정. 두 번째는 뭐냐? 의무를 나타낸다. 자, 의무라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동사에다가 투부정사가 왔을 때 또 두 번째 커다란 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 약간 have to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뜻으로 살리실 수 있어요. 아이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뭘 하여야 한다라는 표현 물론 have to 쓰셔도 되고 should 쓰셔도 되지만 여기서는 비동사에다 투부정사 한번 붙여보자라는 거지. 누가? 아이들이. 그럼 children are to 순종해. obey. children are to obey. 순종을 하여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their parents.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형용사적 용법들 또 명사적 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셨습니다. 투부정사는 정말로 문법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그러면서도 좀 방대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깐깐하게 잘 내 걸로 만들어 주시고 완벽하게 내 거 됐다 하시면 다음에서 또 투부정사 정리 마지막 한번 해보시도록 하실게요.